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어차피 쓸 데도 없으니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여행이나 보내주게. 친정엄마 팔순 축의금을 통째로 훔쳐간 남편의 뻔뻔한 한마디였습니다. 제명이 집에 얹혀 살며 10원 한 장까지 반반을 외치던 인간이 아픈 장모의 축의금을 도둑질해 자기 엄마의 여행을 덜컥 결제해버린 거죠. 저는 화내는 대신 아주 상냥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엄마 돈으로 공항 면세점을 신나게 휩쓸던 출국 당일. 비행기 탑승을 딱 1시간 남겨둔 절묘한 타이밍에 전화를 걸어 아주 치명적인 통보를 날려주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모와 남편은 공항 한복판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요. 제 피를 빨아먹던 빈대 모자를 완벽하게 길바닥 노숙자로 전락시킨 짜릿하고 통쾌한 참교육 사이다 복수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된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눈물겨운 팔순 잔치를 치렀어요. 처녀 시절부터 제 삶의 유일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이제는 혼자 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의 의지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불효녀가 된 것 같아 남몰래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지만 그래도 80번째 생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싶어 몇 달 전부터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가장 큰 연회장을 예약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던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며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죠. 잔치 당일 화사한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으신 엄마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고 연회장 입구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신없이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평소 집안일이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등껍질이 붙은 것처럼 누워 빈둥거리던 남편이 웬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번들거리는 머릿기름을 바르고 양복 재킷을 펄럭이며 축의금 접수대 앞을 서성거리더니 친척들이 축하한다며 건네는 두툼한 돈봉투들을 잽싸게 낚아채듯 받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저 인간이 웬일로 철이 들어서 맞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려나 보다 생각하며 내심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죠. 남편은 평소 들고 다니지도 않던 커다란 검은색 가죽 가방을 자기 가슴팍에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꽉 끌어안고는 화장실을 갈 때도 뷔페 음식을 접시에 담을 때도 심지어 손님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그 가방을 절대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품에 안고 다녔거든요. 가방끈을 꽉 움켜쥔 두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오르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것을 보면서도 그저 큰 돈을 안전하게 맡아 지키느라 긴장해서 저러려니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고 원망스러워 가슴을 마구 치고 싶은 심정이네요. 성대한 잔치가 무사히 끝나고 친척들을 모두 배웅한 뒤 엄마를 다시 요양원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피로가 가시지 않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남편에게 어제 챙겨둔 축의금 가방을 이리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찌개를 떠먹던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거칠게 내려놓더니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돈 어젯밤에 내가 내 통장에 싹 다 넣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밥을 씹던 입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되물으니 남편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며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너무나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장모님은 휠체어 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인데 그 큰 돈이 다 어디에 필요해? 요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계시는데 밥을 사 먹을 거야? 옷을 사 입을 거야? 도대체 돈 쓸 데가 어딨냐고.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패륜적인 망언을 내뱉는 남편의 입술이 비죽거리며 조소를 머금는 것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헛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쑤시개를 입에 물며 짝다리를 짚고 일어나 제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사정없이 박아버렸어요. 어차피 장모님 쓸 데도 없는 돈인데 그거 통장에 썩혀두면 뭐 할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이나 푹 쉬다 오시게 최고급 패키지로 보내주려고. 어젯밤에 여행사 싹 다 알아보고 결제 직전이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장모의 팔순 축의금을 훔쳐서 자기 엄마 여행을 보내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릴 수 있는지.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며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 요동치는 것을 느꼈죠. 숨을 고르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연애 시절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 만날 때마다 길거리 떡볶이와 김밥만 먹자고 하던 남편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며 그저 소박하고 알뜰해서 나중에 가정 경제는 잘 꾸리겠다고 착각했던 제 두 눈을 지금이라도 찔러버리고 싶은데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은 그동안 겹겹이 숨겨왔던 지독한 가성비충의 끔찍한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며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넓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는 제가 처녀 시절에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예쁜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 독하고 악착같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온전히 제 단독 명의로 장만한 제 젊은 날의 결정체입니다. 남편은 숟가락 젓가락 하나 자기 돈으로 사오지 않고 오직 낡은 캐리어 하나에 자기 몸뚱어리만 달랑 제 집에 밀어넣고 살기 시작하면서도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이런 단위까지 영수증을 모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조건 반반을 강요하는 소름 끼치는 짓을 일삼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긴 영수증을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자기가 먹은 과자 몇 개와 제가 쓴 치약, 칫솔값을 철저하게 분리해 기어코 제 통장에서 돈을 이체받아내고야 마는 지독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렇게 10원짜리 하나에 목숨을 걸며 제 피를 말리던 남편은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혼자 사는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 월세와 관리비가 너무 아깝다며 제 동의는 단 한마디도 구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해묵은 짐들을 용달차에 가득 싣고 제 집으로 막무가내로 쳐들어왔어요. 황당해서 말문이 막힌 제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낡은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날부터 평화롭던 제 집은 온전히 그 두 모자의 끔찍한 성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관리비 한 푼 내지 않고 남의 집에 빈대처럼 얹혀 사는 주제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자신들이 이 집을 산 대단한 상전이라도 되는 양 거실 한가운데에 가장 비싸고 푹신한 소파를 떡하니 차지하고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저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구두를 벗기도 전에 파김치가 된 제게 시어머니는 주방 바닥을 굵은 손가락으로 훑어보이며 먼지가 구른다며 혀를 끌듯 차고는
당장 알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오라며 호통을 치셨거든요. 제가 서둘러 차려낸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기 반찬이 질기다며 밥투정을 부리고 숟가락을 상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면 남편은 옆에서 시엄마 입맛 하나 못 맞추냐며 저를 향해 눈을 허옇게 부라리고 삿대질을 해댔고, 저는 아이를 생각하며 그 온갖 독박 가사와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이 악물고 묵묵히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수모와 굴욕을 참아내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발버둥 쳤던 제 등 뒤로 서늘하고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무덤에서 깨어난 유령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라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저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이도 아껴주시던 친정아버지가 빗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장은 가족들의 찢어지는 통곡 소리와 찾아오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혼란스럽고 비통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마르도록 아버지의 환하게 웃으시는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며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던 그 틈을 타서 빈소구석에 조문객을 맞는 조이금 접수대에서는 너무나도 수상하고 더러운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죠. 3일장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발인까지 마친 뒤 남은 조이금을 정산하여 장례식장 비용을 치르기 위해 가족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좁은 방에 모여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 몫으로 들어온 두툼한 조이금 봉투 수십 개가 온데간데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고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어요. 도난을 의심하며 장례식장 관리실로 달려가 CCTV 화면을 돌려보고 나서야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흑백 화면 속에는 머리에 2줄짜리 상주 완장을 차고 상복을 입은 남편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슬그머니 접수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제 몫의 조이금 봉투들을 뭉텅이로 빼내어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터질 듯이 쑤셔 넣고는 화장실 쪽으로 쏜살같이 도망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로하는 목숨값과도 같은 그 귀하고 무거운 조이금을 훔쳐다가 자기 스마트폰 주식 계좌 앱을 열어 몽땅 털어넣고 파란불이 뜬 마이너스 수익률 창을 보며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던 남편의 그 추악하고 역겨운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졌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질기게 붙잡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갓 태어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 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댔죠. 거실 한 구석에서 영문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어린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차마 내 손으로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단 한 번 용서해 주었던 그날의 나약한 선택이 제 인생 최대의 끔찍한 실수였음을 그제서야 뼛속 깊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이금을 도둑질했던 그 짐승 같은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오늘 내일 하시는 장모의 팔순 축의금까지 훔쳐다 제 어미의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보내겠다고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고 웃고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온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며 참아왔던 제 어리석은 인내심이 결국 저 악마 같은 가성비충 남편과
염치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뻔뻔한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괴물들을 제 집 안방에서 포동포동하게 키워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뜨거운 슬픔과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와 분노가 전신을 뱀처럼 휘감으며 정수리 끝까지 뻗쳐오르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며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주먹을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식탁을 엎어버리고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고 악을 쓰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얄밉고 뻔뻔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분노로 날뛰며 제 감정을 소비하는 것조차 끔찍한 낭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찬물을 한 모금 천천히 목구멍으로 삼키고는 남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스르륵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자애로운 아내의 표정을 완벽하게 지어 보였죠. 어머, 그래. 알겠어. 그 돈으로 어머님 좋은 데 다녀오시라고 해. 제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차분하고 긍정적인 대답에 오히려 쏘스라치게 놀란 것은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었어요. 평소 마트 영수증의 10원 한 장에도 벌벌 떨며 지독하게 반반을 외치던 자기가 그 큰 돈을 일방적으로 꿀꺽하겠다고 선언했으니 당연히 제가 개거품을 물고 덤벼들며 난장판을 만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니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미련한 두 눈을 끔뻑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찢어지는 입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대뼈를 한껏 실룩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제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모든 것을 태워버릴 완벽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변해버린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남편은 신이 나서 스마트폰을 잽싸게 꺼내 들고는 뭉툭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여 미리 장바구니에 얌체처럼 담아두었던 시어머니와의 최고급 해외 크루즈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결제해버렸죠. 화면에 결제 완료창이 뜨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허공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저 인간이 지금 누리는 저 알량하고 천박한 기쁨이 조만간 피눈물이 되어 자기 목을 조를 것임을 굳게 다짐하며 조용히 빈 그릇들을 챙겨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거실에서 벌어진 풍경은 제 서늘한 복수심에 기름을 들이붓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사정없이 던져 넣는 꼴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최고급 애플망고를 큼직하게 썰어 유리 접시에 담아 대령하자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배를 훌쩍 내밀고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이쑤시개로 노란 과육을 푹 찔러 입에 쏙 넣고는 쩝쩝거리며 제 염장을 본격적으로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사돈어른 덕분에 내가 팔자에 없는 호강을 다 누리네 그려. 사람 사는 거 다 별거 없다. 늙고 병들어서 요양원 침대에 송장처럼 누워버리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야. 나처럼 다리에 힘 좀 남아있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해외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지. 안 그러니? 친정엄마의 피눈물 나는 돈으로 호화여행을 가면서 감히 제 앞에서 아픈 친정엄마를 조롱하듯 들먹이는 시어머니의 그 뻔뻔하고 악독한 주덩이를 당장이라도 손으로 틀어막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과일 포크를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억지로 입술을 늘어뜨려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아주 언없이 재밌게 놀다 오세요. 시어머니의 그 악마 같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과거 친정엄마의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남편에게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던 그 비참하고 서러웠던 기억이 시퍼런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며 쑤셔댔어요. 엄마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당장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전문 요양원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현금과 자산이 이 아파트에 전부 묶여 있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목돈이 턱없이 부족해 밤새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끓이던 캄캄한 밤이었죠. 알량한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남편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제발 이번 한 번만 엄마 요양원 보증금을 융통해주면 내가 매달 내 용돈과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악착같이 갚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을 모아 애원하는 제 앞에서 남편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은 채 화려한 게임 스킬을 구사하며 키보드만 요란하게 부수듯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파리가 꼬인 것처럼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거칠게 치며 말했죠. 장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대출을 받든 투잡을 뛰든 알아서 해결해야지. 매몰차게 고개를 휙 돌려버리던 그 냉혹하고 소름 끼치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뼛속 깊이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자기 장모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박한 순간에는 단돈 몇십만 원도 아까워 벌벌 떨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더니 이제 와서 걷지도 못하는 장모의 축의금을 홀랑 훔쳐다가 자기 엄마의 크루즈 여행을 결제하는 저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며 제 어금니는 바스러질 듯이 강하게 맞물렸어요. 그날부터 출국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앉아 면세점 쇼핑 리스트를 고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역겨운 총극을 매일같이 벌여댔습니다. 남편이 태블릿 PC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넘기며 번쩍거리는 명품 스카프와 비싼 영양제 세트 사진들을 큼직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시어머니는 손뼉을 짝짝 치며 침을 튀기며 호들갑을 떨었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자신들 둘만 남은 것처럼 깔깔거리며 곁에 있는 저를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기만하고 능멸했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며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그 두 마리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시커먼 그림자를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겉으로는 그들의 호들갑에 완벽하게 장단을 맞춰주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소름돋게 수행해냈어요. 어머니, 화면에 있는 그 붉은색 꽃무늬 스카프가 어머니 얼굴빛을 아주 환하게 확 살려주겠는데요. 크루즈 여행 가시면 가판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실 텐데 이참에 아들한테 비싼 명품 선글라스도 하나 꼭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 건넨 부추김 섞인 칭찬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우리 며느리 눈썰미가 제법이라며 떵떵거렸고 남편은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인심 쓰듯 내일 당장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선글라스를 최고급으로 맞추자며 가슴을 치며 허세를 부렸어요. 그들이 화려한 크루즈 선상의 환상에 완벽하게 취해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고 있는 동안 저는 속으로 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두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락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줄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의 완벽한 복수 시뮬레이션을 쉴 새 없이 정교하게 돌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법원 앞을 찾아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으로 끝내는 것은 저들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자 자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로지 제 젊은 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온전한 내 단독 명의의 이 넓고 쾌적한 소중한 집에서 저 기생충 같은 빈대들을 단 하루도 더 따뜻하게 살게 둘 수 없다는 단호한 결론에 도달하자 제 머릿속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는 완벽하게 걷히고 통쾌한 청사진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저들을 영원히 춥고 배고픈 길바닥으로 내쫓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가성비충의 쪼잔한 삶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완벽하고 치밀한 참교육의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마침 그들은 눈먼 돈으로 떠나는 공짜 호화 여행의 단꿈에 푹 빠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어 방심하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에 조용히 불을 붙일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타이밍이었어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자랑을 하러 마실을 나간 적막하고 텅 빈 집안에서 저는 깊숙한 서랍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집문서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하나둘 꺼내어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치며 서늘하고 매서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그 순간 그들이 딛고 서 있던 가장 튼튼하고 안락한 땅을 영원히 없애버릴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과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를 억지로 꾹꾹 눌러 담으며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출근 준비를 하느라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던 바로 그때 화장대 한편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신경질적으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발신자 화면을 확인해 보니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제 집안의 모든 은밀한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는 데다 지금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보험사에서 베테랑 설계사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잘 나가고 있는 절친한 친구였죠. 평일 아침 이 바쁜 출근 시간에 대체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밝고 쾌활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사라지고 잔뜩 격앙되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거칠게 헐떡이며 당장이라도 제 남편의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버릴 듯한 무서운 기세로 제 이름을 냅다 부르더라고요. 친구는 다짜고짜 방금 네 남편이라는 그 미친 작자가 나한테 몰래 전화를 걸어와서 대체 무슨 기가 막힌 헛소리를 짓거렸는지 짐작이나 가느냐며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고 저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싸늘한 식은땀을 느끼며 립스틱을 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침을 꼴깍 삼키고 친구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전해준 사연인즉슨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 찰나의 틈을 교묘하게 타서 남편이 제 친구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제 친정엄마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아주 꼬치꼬치 징그럽게 캐물었다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친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남편은 전화를 걸자마자 아주 천연덕스럽게 입맛을 다시며 마치 날씨를 묻듯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어차피 장모님 요양원 들어가셨으니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와이프가 가입해둔 장모님 사망보험금 나오는 거 있냐? 그 짐승만도 못한 미친 소리에 친구가 너무 기가 막혀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치는 듯한 여유롭고 오만한 소리까지 내며 이렇게 짓거렸다는 거예요. 그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위인 내 통장으로 바로 수령하게 돌려놓을 방법은 없냐? 장모의 팔순 축의금 가방을 통째로 도둑질해서 자기 엄마의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에 미련 없이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루하루 힘겹게 병마와 싸우며 휠체어에 의지해 계신 가여운 제 친정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눈을 감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며 그 슬프고 무거운 목숨값인 사망보험금을 중간에서 쏙 가로챌 더러운 계산기를 맹렬하게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와이프를 낳아준 부모조차 철저하게 가성비와 수익성이라는 천박하고 역겨운 잣대로 저울질하며 뼛속까지 돈에 미쳐 돌아가는 남편의 그 소름 돋는 밑바닥 실체와 끔찍한 민낯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활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거대하고 날카로운 빙산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당장 오늘 내일 안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부터 흔적도 없이 처분해버려야겠다는 확고하고 서늘한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출근길에 차 핸들을 거칠게 꺾어 예전 처녀 시절 이 아파트를 처음 잠만할 때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며 동네 마당발로 통하는 단골 부동산 중개인 왕언니의 사무실을 향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따뜻한 믹스커피를 타주며 반갑게 맞이하는 왕언니의 두 손을 덥석 꽉 붙잡고 제 단독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당장 오늘 안으로 팔아치우겠다고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는데 제 굳은 표정을 본 왕언니의 입에서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이고 역겨운 반전 사실이 튀어나와 제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후려치듯 때렸죠. 왕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어깨를 치고 전해준 바에 따르면 남편은 불과 며칠 전에 저 몰래 혼자 이 부동산 사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믹스커피를 훌쩍거리며 이렇게 침을 튀기며 떠벌리고 갔대요. 조만간 와이프 잘 구슬려서 이 집 팔고 싼 외곽 빌라로 이사한 뒤에 남은 차액으로 4명의 상가를 떡하니 살 겁니다. 내 젊은 날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10원 한 장 보태지 않은 인간이 내 집에서 빈대처럼 얹혀 사는 주제에 뻔뻔하게 장모 축의금을 도둑질하고 친정엄마의 사망 보험금까지 노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경기도 후미진 외곽으로 내쫓고 내 집을 팔아 자기 단독 명의의 상가를 사려 했던 그 지독한 가성비충 남편의 치밀하고 소름 돋는 빅픽처를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하자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먼지처럼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심마저 불에 탄 재처럼 완전히 증발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저는 왕언니의 두 손을 더욱 강하게 꽉 쥐고 제 남편이라는 작자가 뒤에서 무슨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벌여왔는지 가동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집에 뻔뻔하게 얹혀 살며 어떻게 제 피를 말리고 제 영혼을 갉아먹어 왔는지 그 기막히고 참담한 사정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쏟아내며 털어놓았죠. 제 눈물겨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왕언니는 핏대가 선 주먹으로 책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세상 천지에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다 있냐며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쫓아가서 그 두 모자의 싸대기를 왕복으로 올려붙이겠다고 저보다 더 길길이 날뛰며 가슴을 치며 분노해 주었어요. 저는 씩씩거리는 왕언니를 침착하게 진정시키며 저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두 마리의 탐욕스러운 거머리들이 훔친 돈으로 화려한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운천공항으로 출국하는 바로 그 당일에 잔금 전액 입금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삿짐 빼는 것까지 단 하루 만에 전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절대 조건으로 이 집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초급매로 당장 내놓아 달라고 눈을 낀내며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에 완벽하게 공감하며 기꺼이 제 피 튀기는 복수의 조력자를 자처하고 나선 왕언니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평소 제 집의 환한 남향뷰와 깨끗하게 관리된 인테리어를 몹시 탐내며 현금을 잔뜩 쥐고 호시탐탐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아주 쿨하고 결단력 있는 현금 부자 사모님 매수자를 단 하루 만에 기적처럼 바로 제 앞에 연결해 주었죠. 제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조금 파격적으로 싸게 넘겨주겠다고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대신 매수자 측에서는 제가 내건 출국일 당일 오전 잔금 전액 계좌 입금 및 즉시 이사라는 그 말도 안 되게 빡빡한 조건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수락하며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이 꾹 찍히고 두둑한 계약금이 곧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제 명의의 집 매각이 법적으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확정되자마자 저는 그동안 알뜰하게 모아둔 제 비상금과 방금 받은 계약금을 합쳐 저와 제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새롭게 웃으며 살아갈 볕이 환하게 잘 드는 넓고 깨끗한 전셋집을 동네 조용한 곳으로 조용히 계약하며 우리의 새로운 희망찬 보금자리를 완벽하게 마련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 두 마리의 빈대들이 남기고 갈 더럽고 구질구질한 옷가지와 짐짝들을 몽땅 쑤셔 박아버리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인적 드문 공터에 버려져 비바람에 벌겋게 녹슬고 쥐가 들끓는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 하나를 저렴한 월세로 아주 속전속결로 계약해버렸어요. 저는 내친 김에 낡고 외진 경기도 외곽에 있던 친정엄마의 요양원에 당장 달려가 퇴소수속을 갉고 새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도심 속 최고급 프리미엄 VIP 요양시설로 옮기기 위한 모든 입소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쳐버렸습니다. 항상 엄마를 뵈러 갈 때마다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가슴 한구석에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저를 짓눌렀는데 이제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수년간 꽉 막혀있던 숨통이 탁 트이며 제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용솟음치는 것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대망의 크루즈 출국을 하루 앞둔 전날 밤 거실 바닥에는 휘황찬란한 대형 여행용 캐리어가 악어 입처럼 쩍 벌어져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내일 당장 세상을 다 가질 사람들처럼 흥분해서 짐을 싸느라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헤집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릿한 조소를 삼키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 쓴 채 남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인간의 싸구려 셔츠와 바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각을 잡아 접어 캐리어 빈 공간에 차곡차곡 채워 넣어주는 소름 끼치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금 연기를 뻔뻔하게 펼쳐 보였어요. 짐을 다 싸고 캐리어 지퍼를 찌익 소리가 나게 올려 닫아주며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 가장 해사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뼛속까지 시린 뼈 있는 덕담을 건넸죠. 자기야, 이번에 가면 또 언제 이런 최고급 여행 가볼지 모르니까 어머님이랑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말고 아주 재밌게 놀다 와. 제 속에는 이미 시퍼런 칼날이 수십 개 춤을 추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른 채 남편은 제 말에 잇몸을 훤히 드러내며 활짝 웃더니 캐리어 손잡이를 툭툭 치며 아주 기고만장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장모님 덕분에 가는 건데 내가 아주 본전을 확실하게 뽑고 올 거니까 넌 집에서 애들이나 잘 보고 있어. 그 짐승만도 못한 주둥이에서 친정 엄마를 조롱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당장이라도 캐리어로 저 인간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내일 아침 터질 거대하고 완벽한 사이다 폭탄을 생각하며 혀를 깨물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화답해주며 그들의 마지막 만찬을 아주 평화롭게 장식해 주었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아오고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산 가짜 진주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독한 싸구려 향수를 온몸에 떡칠을 한 채 나타났고 남편은 번들거리는 머릿기름을 바르고 한껏 멋을 부린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두 인간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저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아주 우아하게 손을 마주 흔들어 주었고 그들이 아파트 단지 앞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 모퉁이를 돌아 완벽하게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베란다 창문으로 똑똑히 확인하자마자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미리 단축번호로 지정해둔 이삿짐 센터 두 팀의 소장님들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드디어 세팅해 둔 폭탄의 스위치를 가차없이 꾹 눌러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불과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가 미리 거금을 주고 특별히 대기시켜둔 건장한 체격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커다란 사다리차를 대동하고 제 집 현관문으로 무서운 속도로 들이닥쳐 전투를 치르듯 짐을 빼내기 시작했는데요. 철저하게 동선을 분리한 제 치밀한 지시에 따라 A팀은 시어머니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짐보따리들과 남편의 그 쪼잔한 영수증 상자며 컴퓨터 따위를 값싼 얇은 종이박스에 마구잡이로 구겨넣고 테이프로 거칠게 칭칭 감아버렸고 B팀은 저와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의 소중한 옷가지와 책, 그리고 제가 처녀 시절부터 아끼던 그릇과 가구들을 에어캡으로 2중 3중 정성스럽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가득 실은 A팀의 트럭은 엔진 굉음을 내며 경기도 외곽의 인적조차 드문 가장 낡고 허름하고 축축한 월세 20만 원짜리 컨테이너 보관소를 향해 매정하게 떠나버렸고 그 쓰레기 같은 짐들을 그 어두운 철창 안에 아주 무자비하게 쑤셔 박아버렸죠. 반면에 저와 아이들의 짐을 실은 B팀의 쾌적한 트럭은 부드럽게 달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우리의 새로운 희망찬 보금자리에 도착했고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덕분에 단 몇 시간 만에 가구 배치부터 먼지 청소까지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사 정리가 끝났어요. 짐이 모두 빠지고 텅 빈 예전 집의 휑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새 매수자와 부동산 왕언니의 입회하에 깔끔하게 잔금 처리를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제 통장으로 입금된 어마어마한 액수의 집값 잔금 숫자가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길고 영롱한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간 지난 수년간 제 목을 옥죄고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던 그 지독하고 역겨웠던 시집살이와 가성비충 남편의 끔찍한 만행으로 쌓여있던 시커먼 채증들이 한여름의 장대비처럼 아주 시원하고 말끔하게 싹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전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매수자의 생일로
쿨하게 바꿔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을 태워 새로운 전셋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새집의 냄새와 따스한 온기에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고 이제 우리 셋이서만 진짜 행복하게 살자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거머리 같은 기생충들의 더러운 흔적이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졌다는 완벽한 해방감에 취해 아이들과 한참을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뒹굴며 웃고 떠들었죠. 어느새 시계바늘은 그 두 마리의 기생충들이 탑승할 최고급 해외 크루즈행 비행기의 출발 시간을 정확히 딱 1시간 남겨두고 있었고 지금쯤 인천공항의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을 아주 기고만장하게 으스대며 걷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투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친정엄마의 피눈물 같은 팔순 축의금 가방을 통째로 훔쳐내어 두둑해진 지갑을 믿고 출국장 안에 가장 화려하고 비싼 명품 면세점 구역을 신나게 휩쓸며 온갖 사치품들을 탐욕스럽게 주워 담고 있을 그 역겨운 꼴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다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곧 그들의 면상에 꽂아버릴 완벽한 사이다 폭탄을 생각하니 심장이 기분 좋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여유롭게 삼키며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연락처 목록에서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번호를 찾아 지체 없사 통화 버튼을 아주 경쾌하게 눌렀어요. 신호음이 채 3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기 너머로는 공항 특유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이어서 남편이 아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얄밉고 경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덥석 받았죠. 나 이제 곧 타. 우리 엄마 목에 두를 비싼 명품 스카프도 하나 고르고 내 향수도 냄새 죽이는 걸로 하나 샀다. 훔친 돈으로 호사를 누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들떠있는 그 천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입가에는 사냥감을 완벽한 덫에 가둬놓고 여유를 부리는 사냥꾼의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짙게 번졌어요. 저는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아주 경쾌하고 나긋나긋한 톤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천천히 입을 뗐어요. 응, 잘했네. 근데 나 방금 내 집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잔금 싹 다 치렀어. 니들 모자가 그동안 내내 빈대처럼 찰싹 들러붙어서 얹혀 살던 내 단독명의 그 아파트 말이야.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예상치 못한 단어들의 조합에 수화기 너머의 시끄럽던 주변 소음이 순간적으로 뚝 끊어지듯 남편의 숨소리마저 일순간 멈춰버리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얼어붙어 있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저는 아주 또박또박 발음에 힘을 주어 준비해 둔 결정적인 일격을 가차없이 날려주었어요. 니들 짐은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비세고 쥐 나오는 아주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에 다 처박아 버렸고 난 우리 애들 데리고 아까 벌써 넓고 깨끗한 새 집으로 이사 다 끝내고 나왔으니까 니들 귀국해서 돌아오면 이제 갈 곳이 전혀 없을 거야. 처음에는 제가 감히 자기가 없는 사이에 집을 팔았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으며 질 나쁜 농담이나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제 확고하고 싸늘한 목소리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는지 갑자기 짐승처럼 헐떡이는 숨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공항 천장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발악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뭐, 너 지금 미쳤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럼 우리 엄마랑 나랑 귀국해서 당장 어디서 살아? 평소 10원짜리 한 푼도 핏대를 세우며 반반을 외치던 그 알량하고 쪼잔한 가성비충의 목소리가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으로 형편없이 갈라지고 삑삑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제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미친 듯이 솟구쳐 올랐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더 편안하게 기대고 다리를 우아하게 꼬며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확실한 대못을 박아주었습니다. 내가 알바야? 길바닥에 나앉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박스를 덮고 노숙을 하든 그건 온전히 니들 사정이고 우리 불쌍한 엄마 팔순 축의금 훔친 그 돈으로 배 터지게 먹고 아주 재밌게 놀다 와. 그게 내 인생에서 니들한테 베푸는 마지막 이별 선물이야. 날벼락을 넘어선 거대한 해일 같은 충격적인 소식에 남편의 얼굴은 아마도 피가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처럼 하얗게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는 남편의 핸드폰 스피커폰 틈새로 제 목소리를 같이 엿들은 시어머니의 기겁하는 반응이 아주 생생하게 오디오로 전달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면세점 거울 앞에서 우아하게 명품 스카프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호사를 부리던 시어머니가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헉헉대고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개거품을 무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공항 이용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소리까지 섞여 들려오는 그 완벽한 아수라장의 현장을 귀로 감상하며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발악을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매몰차고 미련 없이 뚝 끊어버렸죠. 당장이라도 그 비싼 면세점 쇼핑백들을 바닥에 다 내팽개치고 출국장을 미친 듯이 역주행해서 헐레벌떡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예전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와야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이겠지만 저는 그 극강의 가성비충 모자의 뼛속 깊이 박힌 찌질한 습성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발길을 돌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 최고급 크루즈 패키지의 당일 취소 위약금을 고스란히 다 물어내야 하고 비행기 티켓값도 전부 허공에 날려버려야 한다는 그 끔찍한 금전적 손실이 그들의 발목을 아주 강력한 쇠사슬처럼 올가매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 뻔했거든요. 집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당장 귀국하면 길바닥에 나앉아 노숙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기막힌 현실의 충격 속에서도 생돈 수백만 원의 위약금이 공중으로 분해되어 날아가는 꼴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찌질하고 미련한 두 사람은 결국 비행기를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제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도 돈을 잃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썩은 죽상이 되어 억지로 발을 질질 끌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행기에 무거운 몸을 실었겠죠. 그들이 훔친 돈으로 호기롭게 떠난 그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은 아마도 매 순간 숨이 막히고 피가 마르는 지옥의 수용소보다 못한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 화려한 배 안에서 최고급 뷔페 음식을 씹어 삼키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것이고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돌아가면 대체 어느 다리 밑에서 자야 할지 공포에 떨며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느라 한숨도 자지 못할 그들의 비참한 출국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난 수년간 제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모조리 증발해버리는 기분이었죠.
스마트폰을 소파 한 구석에 가볍게 던져버리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활짝 펴고 거실을 맴돌면 기지개를 아주 시원하게 켰어요. 각자의 예쁜 새 방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며 놀고 있던 두 아이들을 거실로 크게 소리쳐 부른 뒤 배달 앱을 여러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토핑이 산처럼 가득 올라간 피자와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볼까지 평소라면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을 메뉴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 톤 크게 결제해버렸어요. 30분 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도착한 따끈따끈하고 먹음직스러운 피자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에 새 테이블 위에 활짝 펼쳐놓고 쭉 늘어나는 고소한 치즈가 듬뿍 올려진 피자 조각을 아이들의 입에 하나씩 물려주며 저도 시원한 콜라 잔을 높이 들어 올렸죠. 티 없이 맑게 웃으며 피자를 오물거리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저는 우리 가족의 눈부신 새 출발과 저 악랄한 거머리들을 완벽하게 떼어낸 이 영광스러운 독립의 날을 자축하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었어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골은 불과 며칠 전 면세점을 활보하던 그 천박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씻겨나가고 마치 혹독한 비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길거리의 유기견처럼 초췌하고 파리한 만신창이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예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바퀴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내는 요란하고 신경질적인 마찰음만이 그들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익숙한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자신들이 그동안 제 피를 빨아먹으며 상전 노릇을 하던 안락한 보금자리의 현관문 앞에 선 남편은 덜덜 떨리는 뭉툭한 손가락을 뻗어 아주 익숙하게 예전 도어락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댔지만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며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황한 남편이 등줄기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셔츠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몇 번이고 다시 번호를 입력하고 급기야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며 거칠게 문고리를 철컥거리자 안쪽에서 이중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집을 넘긴 새로운 매수자인 아주 매서운 눈매의 사모님이 낯선 얼굴을 들이밀며 불쾌한 표정으로 쏘아보았거든요. 경찰을 부르겠다며 당장 남의 집 앞에서 꺼지라고 호통을 치는 새 주인의 불벼락 같은 서슬퍼런 경고를 정통으로 얻어맞고 쫓겨나듯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탄 그 순간에야 비로소 두 모자는 자신들이 이제 돌아갈 곳이라곤 세상 천지에 단 한 평도 남지 않은 완벽한 길바닥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기막힌 현실을 뼛속 깊이 처절하게 실감했을 거예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란히 주저앉아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다간 결국 간처에서 가장 저렴하고 후미진 동네 찜질방을 찾아 들어가 퀴퀴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수면실 바닥에 얇은 수건 한 장을 덮고 웅크려 누워 지독한 빈곤과 굶주림을 며칠 동안 생생하게 맛보았겠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새 전셋집의 넓고 쾌적한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평화롭게 그림책을 읽으며 모처럼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이 쾅쾅쾅 거칠게 두드리는 무시무시하고 폭력적인 굉음이 온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부동산과 이삿짐 센터를 얼마나 이 잡듯이 쑤시고 돌아다니며 구걸하듯 수소문을 해댔는지 기어코 제가 아이들과 숨을 고르며 살고 있는 이 새로운 보금자리의 주소를 집요하게 알아내어 기어이 쳐들어온 그 징그럽고 구질구질한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복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패악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 붙어있는 인터폰 화면을 켜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머리칼은 기름에 절어 이마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고 티셔츠 목덜미에는 시커먼 때가 낀 남편이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잔뜩 세운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현관문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악을 쓰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알록달록한 몸빼 바지로 갈아입은 시어머니가 복도 한가운데 아예 철퍼덕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기괴하고 시끄러운 곡소리를 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제 등 뒤로 숨어 덜덜 떠는 아이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아 안방으로 조용히 밀어넣고 방문을 단단히 닫아준 뒤 심호흡을 아주 길고 깊게 내쉬며 표정 근육을 차갑게 얼리고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아주 단호하고 매섭게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 떼처럼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튀어오르며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으로 제 미간을 찌르듯이 삿대질을 해대고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아주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주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피도 눈물도 없이 내 늙은 부모를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자기가 휠체어에 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가여운 장모의 팔순 축의금을 통째로 훔쳐내고 심지어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채려 했던 그 악마 같고 패륜적인 만행은 제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린 채 온갖 선량하고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도리어 저를 천하의 몹쓸 악처로 몰아가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면상을 마주하니 당장이라도 주방에 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저 더러운 입통에 사정없이 쏟아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남편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힘을 얻었는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퍼질러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용수철처럼 번쩍 튀어 올라 억센 양손으로 현관문 문고리를 아주 단단히 부여잡고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들으라는 듯 찢어지는 쇳소리를 내가며 본격적인 패악질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여기 좀 보소. 내 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번 돈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서 같이 산 집인데 저 독사 같은 며느리년이지 혼자 집을 싹 팔아치우고 돈을 몽땅 꿀꺽하더니 늙고 병든 시애미를 매몰차게 내쫓았다고요. 집값 당장 내놔. 이 천하의 몹쓸려나. 결혼 생활 내내 이쑤시개 하나 자기 돈으로 사오지 않고 오직 제 명의의 집에 몸만 달랑 들어와 빈대처럼 얹혀 살면서 관리비 10원짜리 하나까지 영수증을 들이밀며 반반을 외치던 그 지독한 가성비충 인간들이 이제 와서 자기 아들 돈이 들어간 집이라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리는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혀서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두 팔을 짱짱하게 꼬고 현관문 틀에 기대어 그들의 천박한 원숭이 같은 쇼를 아주 차갑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만 있자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제 얼굴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오더니 핏대가 선 목을 길게 빼고 미친 듯이 씩씩거리며 끔찍한 협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갔어요. 너 내가 사기죄로 당장 경찰서에 고소해버릴 줄 알아. 그 집 한 돈의 절반은 법적으로 무조건 내 몫이니까
당장 내 통장으로 정확하게 이체해. 내 돈 내놓지 않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들 2명 싹 다 뺏어가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저를 말도 안 되는 억지 사기죄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소중하고 여린 아이들까지 인질 삼아 제 숨통을 조이려 드는 남편의 그 뼛속까지 악랄하고 비열한 본성을 마주하니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저 짐승의 입을 영원히 꿰매버리겠다고 서늘하게 다짐했어요. 아들의 패륜적인 협박에 아주 찰떡같이 장단을 맞추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제 직장과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을 정확히 들먹이며 제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매장해 버리겠다는 더럽고 역겨운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맹렬하게 토해냈습니다. 니년이 끝까지 그 더러운 돈을 안 내놓겠다면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니년 다니는 직장 정문 앞이랑 애들 유치원 대문 앞에 앉아서 시애미 돈 뺏고 내쫓은 천하의 패륜 며느리라고 대자보를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고 시위할 테니 두고 봐라. 그렇게 한바탕 폭풍우처럼 동네를 들쑤시며 더러운 패악질을 부리고 돌아간 며칠 뒤 우편함을 열어본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마구 구겨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교활해지는 남편이 아주 지독하고 승소율 높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악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돈으로 덜컥 고용해 제게 무시무시하고 두꺼운 내용 증명을 떡하니 보내온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보니 그 안에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그동안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애들 과자값 몇 천 원까지 기어코 제게 받아냈던 그 쪼잔하고 찌질한 생활비 반반 입금 내역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자신도 이 아파트를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아주 기적의 논리를 창조해낸 거짓말투성이의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악질 변호사는 남편의 억지 주장을 바탕으로 제가 집을 팔고 받은 그 막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며 재산 분할 명목으로 당장 제 명의의 모든 예금 통장과 아이들과 살고 있는 2세 전셋집의 억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겠다는 소름 끼치는 법적 협박을 아주 그럴싸하고 위압적인 법률 용어로 포장해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법적인 공격과 더불어 그들의 물리적인 짐승 같은 발악은 이제 단순히 며칠에 한 번 저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평화롭고 안락했던 제 일상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매 순간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위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제가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가는 길목의 좁은 골목길 전봇대 뒤에 시어머니가 푹 눌러쓴 검은색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교묘하게 가린 채 음침하게 잠복해 있다가 하원하는 아이들의 손을 억지로 낚아채듯 잡아 끌려 하고 제가 사색이 되어 달려가 막아서면 아이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쌍욕과 저주를 퍼부으며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리는 끔찍한 일들이 연일 쉴 새 없이 반복되었거든요. 남편 역시 자기가 투잡으로 뛰는 대리운전 알바를 가기 전 늦은 밤 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전셋집 현관문 앞 복도를 시커먼 그림자처럼 어슬렁어슬렁 서성거리며 담배 꽁초를 바닥에 보란듯이 툭툭 던져놓고 도어락 덮개를 철컥철컥 신경질적으로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집안에 갇혀있는 저와 아이들을 극도의 공포와 노이로제로 몰아넣는 지독하고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고 숨막히던 시집살이의 상처가 제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매일 현관문 앞을 지키는 그 거머리 같은 인간들의 끔찍한 스토킹과 악행 때문에 우리 불쌍하고 여린 아이들은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만 나거나 엘리베이터 문이 띠링하고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제품으로 파고들며 덜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 작고 여린 아이들의 몸뚱어리가 공포에 질려 딱딱하게 경직되는 것을 제 품 안에서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모성애와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가 결국 폭발점을 돌파하며 거대한 활화산처럼 맹렬하게 터져버리고 말았죠. 현관문 밖에서 또다시 문고리를 부서져라 거칠게 흔들어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역겹고 소름 끼치는 폐악질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며 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숨어 두려움에 떨지 않겠다고 굽어있던 등줄기를 아주 꼿꼿하게 세웠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놀라 두 귀를 작은 손으로 꽉 막고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제 불쌍하고 여린 아이들을 품에 안아 다정하게 다독이며 안심시킨 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거실로 걸어 나온 저는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피눈물을 흘리며 벼르고 벼려왔던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마침내 무자비하게 뽑아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당도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거든요. 머리끝까지 뻗쳐오르던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길고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뱉은 저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육중한 이중 잠금 장치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철컥 풀어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는 얼음장 같은 서늘한 얼굴을 장착한 채 문을 바깥쪽으로 아주 매섭고 거칠게 확 열어젖히며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제가 안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을 줄 알았던 현관문이 갑작스럽게 확 열리자 문고리에 체중을 싣고 악을 쓰며 매달려 있던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복도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꼴사납게 나뒹굴었고 그 옆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던 남편은 시뻘건 핏발이 선 눈을 징그럽게 부라리며 제 앞으로 금방이라도 폭력을 휘두를 듯이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죠. 하지만 저는 미세한 눈꺼풀의 떨림조차 없이 한치의 물러섬도 허용하지 않고 남편의 그 번들거리는 미간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쏘아보며 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아주 무겁고 두꺼운 대형 서류 뭉치를 남편의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면상을 향해 제 모든 체중을 실어 사정없이 힘껏 집어 던져버렸어요. 퍽하는 둔탁하고 통쾌한 파열음과 함께 남편의 콧대를 정통으로 강타한 수백 장의 종이 뭉치들이 허공을 갈라지게 만들며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그 장관을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경멸스럽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편의 고막을 향해 얼음송곳 같은 말을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과거에 우리 불쌍한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상주 완장차고 빈소 접수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내 조이금 몽땅 털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휠체어 타신 우리 엄마 팔순 잔치 축의금까지 통째로 도둑질해가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오늘 내일 하시는 장모 사망 보험금까지 탐내며 수익자 변경할 계산기나 두드리는 너 같은 짐승만도 못한 새끼한테는 내 피 묻은 돈 단 한 푼도 못 줘. 제 입에서 나온 친정엄마의 사망보험금이라는 그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단어에 남편은 마치 한밤중에 목을 조르는 처녀귀신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얼굴의 모든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바닥에 하얗게 흩어진 서류들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둘 주워들며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던져버린 그 엄청난 두께의 서류 뭉치들은 바로 가장 윗장의 첫 페이지부터 이혼소장이라는 붉고 선명한 명조체 글씨가 위압적으로 찍힌 공식 서류였고 그 뒤를 줄줄이 잇는 수백 장의 종이들은 지난 수년간 남편이 저에게 집안 생활비를 100원 단위까지 강요하며 제 숨통을 조이고 피를 말렸던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경제적 학대의 끔찍한 증거들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긴 수년간의 가계부와 마트 영수증 사본들이었거든요. 자기가 퇴근길에 씹어먹은 과자 한 봉지 값과 캔맥주 하나 값까지 빨간 펜으로 징그럽게 동그라미를 쳐가며 기어코 제 통장에서 이체 수수료까지 포함해 돈을 뜯어갔던 가쪼잔하고 찌질한 반반 정산.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시간순으로 아주 완벽하고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 남편이 자기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떠들어대던 그 기적의 가성비충 논리는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찢겨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철퇴였죠. 거기에 더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 중에는 남편의 숨통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만들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범죄 증거들이 독사처럼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바로 5년 전 남편이 장례식장 접수대에서 장인어른의 조의금 봉투 뭉치를 훔쳐내어 자기 스마트폰 주식 계좌에 몽땅 털어넣고 파란불이 뜬 수익률 그래프를 보며 화장실 변기에 앉아 절망하던 그 끔찍한 횡령 내역이 이런 단위까지 고스란히 찍힌 금융거래 내역서와 이번에 가여운 잡모의 팔순 축의금을 훔쳐 자기 엄마의 호화, 크루즈 여행사 패키지를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승인 내역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컬러로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자기의 그 더럽고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낱낱이 기록된 빼박 증거 서류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남편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는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바닥에서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던 시어머니 역시 종이에 선명하게 찍힌 크루즈 결제 내역을 보고는 턱이 빠질 듯이 입을 떡 벌린 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덜덜 떨기만 했어요. 바로 그 숨막히도록 완벽한 타이밍에 뒤쪽 엘리베이터 문이 띠링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사르륵 열리며 제가 이 완벽한 복수를 위해 제 전 재산을 털어 아주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특별히 선임한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님이 각 잡힌 고급 정장을 입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아주 차갑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복도로 걸어 나오셨어요. 저와 눈인사를 가볍게 나눈 변호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향해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다가가 아주 건조하고 위압적인 법조인의 목소리로 자비 없는 법적인 철퇴를 가차없이 내려치기 시작하셨죠. 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온전히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법적으로 특유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그 어떠한 하등의 문제도 없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피고 측이 장인어른의 조의금과 장모님의 축의금을 절도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그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 오늘부로 경찰서에 즉각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 엘리트 변호사의 그 서슬 펄언 선전포고가
좁은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는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시커먼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구더기를 피하듯 아주 차갑고 우아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더러운 손길을 가볍게 쳐내버리고는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한 번 툭 던져준 뒤 현관문을 등 뒤로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리며 그들의 구질구질한 울음소리를 철저하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변호사님은 맹렬한 속도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여 제 아이들과 전셋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속전속결로 제출하여 단숨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어요. 이와 동시에 남편의 그 악랄한 절도와 횡령죄를 묻는 무시무시한 두께의 형사 고소장이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그들을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사면초가의 생지옥으로 완벽하게 밀어넣었죠. 상황이 이토록 참혹하고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편이 제 집값의 절반을 어떻게든 뜯어내겠다며 없는 돈을 쥐어짜 고용했던 그 기세등등하던 돈내 악질 변호사조차 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들이민 그 산더미 같은 완벽한 증거 자료들과 남편의 끔찍한 형사 범죄 기록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임을 단번에 눈치채고 당장 수임료를 뱉어내며 남편의 곁에서 매정하게 발을 빼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기댈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남편은 덜덜 떠는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의자에 끌려가 밤샘 조사를 받으며 담당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시달리는 생지옥을 뼈저리게 맛봐야만 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의 치열하고도 통쾌한 시간이 흐른 뒤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숙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남편은 그동안 경찰 조사와 재판에 시달리느라 머리는 반백발이 되고 눈은 퀭하게 쑥 들어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높은 단상에 앉은 판사님은 제가 제출한 수천 장의 가계부와 영수증 그리고 조이금 절도 사건의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시며 어이가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푹 쉬시며 안경을 고쳐 쓰시더라고요. 피고는 아내가 처녀 시절에 온전히 마련한 집에 몸만 들어와 살면서 생활비를 100원 단위로 쪼개어 받아내는 기적의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어떻게 정작 본인은 장인의 조이금과 장모의 축의금을 뻔뻔하게 절도하여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패륜적이고 극도로 이기적인 행태로는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단 1%도 인정받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판사님의 그 단호하고 호통치는 듯한 서슬퍼런 판결문이 법정 안에 낭독되자 남편의 좁은 어깨는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남편의 그 짐승만도 못한 찌질하고 좀스러운 만행에 혀를 끌끌 차며 경멸과 조소의 시선을 사정없이 쏟아부었어요. 판결의 결과는 그야말로 저의 압도적이고도 완벽한 승리이자 체증이 싹 내려가는 사이다 그 자체였죠. 저는 제 단독 명의였던 아파트 매각 대금 수억 원을 남편에게 단 1원도 뺏기지 않고 온전하게 모두 제 통장에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훔쳐갔던 그 더러운 축의금과 조의금 원금은 물론이고 거기에 수년간의 법정 이자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얹어서 아주 뼈가 부서지도록 토해내게
만드는 통쾌한 판결을 이끌어냈거든요. 형사 고소된 특수절도와 횡령죄로 인해 차가운 감옥 창살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발악하던 남편은 결국 자기가 평생 알량하게 모아두었던 전 재산과 마이너스가 난 주식 계좌를 모조리 해지하여 영혼까지 탈탈 털어야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빌린 빚까지 끌어모아 저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바치며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달라고 법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며 오열하는 비참한 꼴을 연출해야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텅 빈 지갑을 쥔 채 법정 문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은 지난 수년간 제 피를 빨아먹으며 상전 노릇을 하던 기고만장했던 가성비충의 모습은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채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 구분 등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패배자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답니다. 수개월에 걸친 피 말리는 치열했던 소송의 대장정이 모두 끝나고 마침내 가정법원의 차가운 판사석 앞에서 이혼 서류에 선명하고 붉은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경쾌한 마찰음을 듣는 순간 제 양어깨를 천근만근 짓누르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완벽한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어요. 억눌렸던 숨을 크게 내쉬며 법원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온 저는 그 길로 곧장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에 징그럽게 남아있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과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모든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모조리 영구 차단해버리고 메신저 방까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삭제해버리며 쓰레기통 악취보다 더 지독했던 그들과의 더러운 과거를 아주 칼로 물을 베듯 완벽하고 깔끔하게 단절해버렸죠. 더 이상 마트에서 사온 10원짜리 콩나물 영수증에 핏대를 세우며 반반을 외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성비충의 역겨운 목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한 올을 트잡아 사람의 숨통을 달달 볶아대던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쇳소리도 결코 들리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마침내 눈앞에 눈부시게 펼쳐진 거예요. 제가 악착같이 지켜낸 온전한 제 아파트 매각 대금과 전 남편의 뼈골을 싹싹 빼서 받아낸 두둑한 위자료를 아주 든든한 미천 삼아 저는 새 전셋집 근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코너 자리에 예전부터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품고 꿈꿔왔던 작고 예쁜 반찬 가게를 번듯하게 차렸어요. 하얀색 깨끗한 무광 타일을 벽에 정갈하게 붙이고 따뜻한 노란색 조명을 환하게 달아가게 안을 포근하게 밝힌 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누구보다 일찍 도매 농수산물 시장에 직접 트럭을 몰고 나가 가장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 제철 채소와 질 좋은 고기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꼼꼼하게 골라와 정성껏 다듬고 조리하기 시작했죠. 처녀 시절부터 주변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손맛 하나만큼은 동네 식당보다 기가 막힌다는 칭찬을 밥 먹듯이 들어왔던 제 특유의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과 타고난 요리 솜씨가 더해지니 제가 매일 아침 뜨거운 불 앞에서 졸여낸 달콤 짭짤한 연근조림과 깊은 맛이 우러나는 한우 소고기 장조림은 쇼케이스에 예쁘게 진열되기가 무섭게 동네 엄마들의 열렬한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가게 문을 연 지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반찬 가게는 오후 4시만 되면 모든 반찬이 싹 다 품절되어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해 사 먹어야 하는 대박 맛집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고
매일 저녁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셔터를 내리고 정산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쉴 새 없이 띵동거리며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액수의 수익금들을 확인하며 저는 온전히 제 능력과 땀방울만으로 쟁취해낸 완전한 경제적 자유와 가슴 벅찬 평화를 매일매일 축제처럼 달콤하게 누리고 있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기분 좋은 땀을 흘린 뒤 퇴근에 돌아온 우리 집 넓은 거실에는 더 이상 비싼 소파 한가운데 널브러져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휙휙 돌리며 제게 당장 따뜻한 밥을 내놓으라 소리치는 게으른 빈대도 없고 지친 몸으로 퇴근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앞치마부터 집어 던지며 화장실 청소를 지시하는 심술궂은 시어머니도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맑고 깨끗하게 세탁된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포근한 거실에서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 무섭게 엄마를 크게 부르며 맨발로 다다다 달려와 제 품에 쏙 안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두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맑고 티없는 웃음소리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제 피로를 눈 녹듯 씻어줄 뿐이죠. 햇살이 좋은 주말이 되면 저는 제 이름으로 아주 쿨하게 일시불로 새로 뽑은 반짝거리는 넓고 쾌적한 대형 패밀리카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새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닿는 최고급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엑셀을 밟아 곱게 한복을 입으신 친정엄마를 정성껏 모시고 나와 우리 가족 3대만의 눈부시게 행복한 힐링 나들이를 떠나는데요. 휠체어를 타신 엄마의 주름진 두 손을 아이들이 양쪽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잡아드리고 시외에 경치 좋은 산기슭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나 숯불 장어구이 집을 찾아다니며 평소 엄마가 좋아하시던 부드럽고 영양가 넘치는 비싼 음식들을 제 마음껏 사드려요. 음식을 오물오물 맛있게 드시는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과거 엄마의 요양원 보증금 보태는 것마저 매몰차게 거절당하며 남몰래 화장실에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억울하고 참담했던 시간들이 한여름 소나기에 씻겨가듯 싹 씻겨 내려가는 것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껴요. 볕이 환하게 잘 드는 예쁜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아주 흐뭇하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엄마의 평온한 옆얼굴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는 과거의 그 숨막히는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과감하게 밧줄을 싹둑 끊고 탈출한 제 단호하고 서늘했던 결단에 단 1%의 후회도 없는 완벽하게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을 벅차게 보내고 있어요. 반면 제 피땀 어린 돈을 뻔뻔하게 빼앗아 호의호식하며 평생 제 머리 위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던 그 지독한 가성비충 전남편과 염치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시어머니의 근황은 제가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동네 지인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처절한 인과응보의 교과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법원 판결에 따라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조의금, 원금, 그리고 훔쳐간 축의금의 수년치, 이자까지 한 번에 싹 다 물어주느라 자기들의 전 재산을 탈탈 털리고 사채 빚더미에까지 앉게 된 두 모자는 결국 서울 아주 후미진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배기를 한참 헐떡이며 걸어 올라가야 겨우 나오는 낡고 습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아주 비참하게 쫓겨나 짐짝처럼 처박혔다고 해요. 한낮에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 벽지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흉측하게 피어오르고 장마철이면 싱크대에서 하수구 썩은 냄새가 역겹게 올라오는 그 비좁고 숨막히는 단칸방에서 두 모자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쌍욕을 퍼붓고 끔찍한 저주를 쏟아내며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 같은 삶을 억지로 연명하고 있다더라고요. 얇은 시멘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문 너머로 하루가 멀다 하고 플라스틱 바가지가 벽에 박살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쩌렁쩌렁하게 울린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이 천하의 멍청하고 한심한 놈아. 네가 그깟 걷지도 못하는 장모돈을 왜 겁도 없이 건드려서 그 순진에 빠졌던 며느리년을 완벽한 독사로 만들어 이 사다를 내. 네놈의 그 알량한 계산기질 때문에 내 늙고 불쌍한 노후 신세가 이 시궁창에 처박히게 된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바닥을 뒹굴며 가슴을 퍽퍽 치고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발악을 하면 전 남편 역시 지지 않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침을 튀기며 온갖 남탓과 폐악질을 미친 듯이 부린대요. 엄마는 내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 장모 돈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제일 비싼 명품 스카프 두르고 선글라스 껴보면서 제일 신나서 방방 뛰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비겁하게 내 탓을 해. 다 엄마가 염치 없이 내 와이프 집에서 상전 노릇하다가 밉보여서 길바닥으로 내쫓긴 거잖아. 서로의 머리채를 거칠게 쥐어뜯고 먹다 남은 밥그릇을 서로에게 집어 던지며 남 탓만 일삼는 그 두 마리의 기생충들은 매일 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웅크려 누워 자신들이 제 발로 오만하게 걷어차버린 그 따뜻하고 안락했던 아파트의 푹신한 소파를 떠올리며 뼈저린 후회와 원망의 피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겠지만 이미 그들을 구원할 버스는 완벽하게 떠나버린 지 아주 오래전 일이었죠. 몇십 원에도 목숨을 걸며 제 피를 말리고 장인 장모의 무거운 조의금과 축의금까지 도둑질의 주식 계좌를 불리려 했던 뼛속까지 찌질한 전 남편은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두 아이의 막대한 양육비를 강제로 뜯기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알량한 월급이 완벽하게 반토막이 나버려 거 좁아터진 반지하 방의 쥐꼬리만한 월세조차 내기 벅찬 극강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텅 빈 지갑을 억지로 채우고 불어나는 사채 이자를 막기 위해 전 남편은 매일 밤 본업을 마치자마자 싸구려 야광 조끼를 주워 입고 차가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대리운전 알바를 뛰는 처절하고 팍팍한 투잡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거든요. 한겨울 살을 애는 시퍼런 칼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며 길바닥에서 덜덜 떨다가 술에 잔뜩 취해 이성을 잃은 진상 손님들의 온갖 더러운 폭언과 뒤통수를 때리는 갑질을 고스란히 얻어맞으며 운전대를 꽉 쥐고 굴욕을 참아내는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년 전 오만방자했던 얼굴은 흔적도 사라지고 수십 년은 훌쩍 늙어버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초라하고 구분 등의 노인이 다 되어버렸다고 해요. 며느리 명의의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 쳐들어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과일을 깎아 대령하라며 얄미운 상전 노릇을 톡톡히 즐기고 훔친 돈으로 크루즈 갑판 위에서 우아하게 스카프를 날리며 와인잔을 부딪히길 꿈꾸었던 시어머니의 말로 역시 처참하고 비참한 고생길의 무한 반복이에요. 당장 입에 풀칠할 쌀을 살 돈조차 땡전 한 푼 없어 결국 굽은 허리와 욱신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이끌고 동네 가장 구석진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 시간제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구걸하듯 취직을 해서 하루 종일 좁은 바닥에 쭈그려 앉아 기름때 낀 무거운 뚝배기들을 쇠수해미로 벅벅 닦아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예전 제 집 거실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보고 제게 삿대질을 해대던 매섭던 손가락은 이제 독한 싸구려 주방 세제에 하도 담가져서 벌겋게 부르터버려 피가 맺혀 있고
관절이 아파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뜨면 밥벌레 같은 할망구라는 수치스러운 핀잔을 귓등으로 얻어들으며 쉴 새 없이 허리를 굽실거려야 하는 끔찍한 수모를 매일 겪으며 자신의 추악했던 업보를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혹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하게 내 돈, 네 돈을 칼같이 따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와 살을 악랄하게 착취하려 들었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가성비라는 더러운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픈 사람의 고통조차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짐승만도 못한 죗값을 볕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반지하 방과 뜨거운 식당 주방에서 평생토록 뼈저리게 갚아나가야 할 거예요. 반면 그 숨막히는 지옥 같은 수렁 속에서 결코 나약하게 주저앉지 않고 용기 있게 서늘한 칼을 빼들어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낸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접 차린 반찬 가게의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제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단독 주인공으로서 힘차게 내딛는 이 찬란하고 눈부신 새 출발의 길 위에는 이제 제 숨통을 조이던 칙칙한 영수증 더미도 억지스러운 곡소리도 없는 오직 갓 지은 밥처럼 향긋하고 가슴 벅찬 행복의 향기만이 영원토록 우리 가족을 감싸며 가득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날에도 행복한 꽃향기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급기야 부모님의 가슴 아픈 돈까지 탐내던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이다 복수를 날린 사연자님의 이야기에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홀로 눈물을 삼키며 얼마나 지독한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절망스러운 수렁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신 사연자님의 결단과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칙칙한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으니 앞으로는 예쁜 두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에 풍기는 고소한 냄새처럼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